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모잉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요즘 전기차가 인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가 아닌 태양광 전기차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기차에 번거로운 충전도 필요 없는 태양광 전기차라고 하는데요. 최근 네덜란드 태양광 전기차 업체인 라이트이어가 1160억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태양광 충전을 통해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70k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연평균 1만 1000km의 주행 거리를 태양광 충전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하며 영국 같은 일조량이 적은 나라에서도 8000km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라이트이어 제로라는 전기차를 연내에 출시하고 비슷한 스펙의 라이트이어 2를 2025년까지 양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4,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배터리 전기차 수준으로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네요. LA 시의회가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작품을 미국에서 기리는 날을 제정한 건 최초라고 하네요. 내일 트위터의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일론 머스크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승인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총 60조 7천억 원에 매각하는 안이라고 하는데요. 머스크가 올 4월 달에 트위터를 주당 약 7만 5천 원에 매입하기로 했었다가 3개월 뒤 파기를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양측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머스크가 인수 의지를 보였다가 돌연 파기를 한 상황에서 주주총회에서 매각안이 승인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렌즈를 끼시는 분들이나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 가끔씩 인공 눈물약을 사용하곤 하시죠? 일회용 인공 눈물약과 관련한 소식이 있는데요. 일회용 인공 눈물약을 개봉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저만에게 들어갈 수 있어서 첫 한 방울은 버리고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발행한 일회용 저만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써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 인공 눈물에서 마이크로 사이즈의 파편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눈에 들어가면 눈물길을 통해서 코나 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한 방울은 버리고 사용하시는 게 안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는 하루 안에는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예전에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던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를 기억하시나요? 헝다가 중단했던 각종 공사를 이달 말까지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이를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 대출금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헝다가 기본적 채무 구조 조정안의 예비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공사 재개가 현실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LA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에미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나리오가 반 정도는 마쳤다고 하네요. 이정재가 역할을 한 성기훈이 시즌1과는 다른 캐릭터가 될 것이라며 복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날 이정재 배우는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고요. 황동혁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미국에서 거둔 엄청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즌2도 잘 만들어서 세계의 한국 컨텐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서비스 월 이용권을 하루짜리로 쪼개서 판매한 페이센스의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현재 페이센스는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하루 이용권 가격은 600원이라고 하는데요. 페이센스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이용권을 하루 단위로 판매하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여러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하루 이용권을 팔았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국내 업체인 티빙, 웨이브, 왓챠의 경우 1일 이용권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우주 탐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이 로켓 발사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로켓은 발사 직후 엔진이 불길에 휩싸여서 발사 중단 시스템이 작동해 로켓에서 캡슐이 분리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사람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블루 오리진이 상업 비행을 시작한 뒤로 로켓 발사에 실패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블루 오리진 측 발표에 따르면 캡슐 탈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이 로켓은 우주 여행에 사용되는 로켓과 같은 것이며 발사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캡슐은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무르복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행인 부분인데요. 하지만 곧 발생할 14호 태풍이 한반도 부근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태풍은 남마돌이란 이름을 가진 태풍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태풍 3개가 북상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남마돌의 경우는 일본 규슈에 상륙하거나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신비의 새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뿔제비 갈매기라는 철새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에 약 100마리 정도만 살아남은 새라고 합니다. 이 새가 우리나라에서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알을 언제 낳고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머물던 곳에 일부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네요. 쿠팡이츠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쿠팡이츠 매각설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고객 경험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중이며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을 돕고 동반 성장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과 거짓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금융권이 자금 조달 경쟁을 벌이면서 고금리의 수시 입출금 통장이 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이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들이고 있어 저축은행과 인터넷 은행들도 자금 확보를 위해 수신금리를 올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가 가장 금리가 높다고 하는데요. 세이프박스가 연 2.2% 금리를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토스뱅크는 연 2% 금리를 제공하며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요. 지금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연 2% 금리를 넘는 상품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오늘의 머익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9월 14일 공모주 청약 안내입니다. 9월 14일은 KB스펙 22호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KB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9월 14일 부동산 청약 일정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 두산 리브 더 프라임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178세대입니다. 현대프라이스 소사역 더 프라임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16세대입니다. 모익남 투자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